경상북도 안동의료 원장님 및 강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이국현 원장님은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서울대학에서 그 마취과를 마취과라고 하면 옛날 얘기인데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전임 강사 및 교수 또를 지내시고 또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 교수고 대통령 표창도 2015년에 받으셨고 서울대 총장 표창도 2020년에 받으셨습니다. 서울대학에서 여러 가지 임상도 많이 하시고 또 후학들도 많이 가르치고 또 많은 그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 내용과 연관된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인공지능의 또 삶에 대해서 최근에 그 AI가 발달되면서 새로운 그 중요한 그 테마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발전을 해서 의료계도 옛날하고 다른 그런 AI가 도입되면서 다른 패턴의 아마 진료 형태가 지금 예상되고 또 환자를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원장님께서 간단히 양력 겸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5월에 저 안동에 있다 보니까 이제 초파일이 있었습니다. 붓다의 탄생이었던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불교에 아주 심취하거나 그런 적은 아니지만 등산을 좀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사찰 AI라는 게 사실 인공지능 그래서 그렇지 저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인공의 환경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실은 제가 전공은 안 했지만 이 시대에 맞는 제목을 좀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군의관을 마치고 마취과를 전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2년 전에 이제 퇴임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다보스병원이라는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한 1년 코로나 환자를 봤습니다. 용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한 1년 동안 의뢰센터라든가 뭐 중환자실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본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동의료원에서 이제 저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요 끝에 있는 이 사진은 수년 전 사진이지만 제가 가족들하고 아들, 딸이 이제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취미를 같이 하고 싶어서 스노우보드를 한동안 저도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저는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운동을 좀 했었고요. 지금은 마취 통증의학이지만 제가 할 때는 마취과로 이제 저는 트레이닝을 마쳤습니다. 마취라는 게 실제로 제 생각에는 생활의학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뭐 기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마취과를 선택할 때는 뭐 TO가 많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쉽게 마취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마취 통증의학과로 이렇게 좀 개편을 하면서 최근에는 아주 인기가 좋은 과외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꼭 벌이가 좋아서 미술과를 선택했다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이제 20년 전에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취과를 지원한 어떤 의사가 자기는 쓸쓸함이 좋아서 마취과를 선택했다 이런 거 신문에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쓴 어머니가 이제 제가 좀 조절을
그리고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키보드. 잠깐만. 요게 1907년도에 제가 이렇게 알게 됐던 사진인데, 이 당시에는 마취를 에테르라는 실험실에서 학생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개구리 같은 거 이렇게 마취할 때 이렇게 부는 액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에테를 얼굴에다 붓고 수건 위에다가 붓고 환자가 그 호흡을 해서 이제 좀 통증이 없어지면 이제 다리를 이렇게 절단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게 1907년이니까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취하고 사실은 관련이 없는 내용 같은데, 이 소주도 마취도 사실은 의식을 좀 다운을 시키고 호흡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알코올도 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막 권한되거나 약을 강제로 먹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 0.05% 넘으면은 불어가지고 0.05% 알코올 넘으면 면허 취소입니다. 레벨이요. 이걸 많이 마시게 되면은 어떤 이유로든 마시게 되면 호흡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알코올이 필요는 하지만 사실은 알코올도 약이고, 또 여러 선생님들 아시듯이 산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도 사실은 약이죠. 약. 제가 몰라서 그렇지 산소를 주면 소생하기 때문에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도 사실은 마취약의 일종이라고 오리엔테이션을 가지시면 되고요. 저는 일본에서 이제 발표를 할 때 이제 마취과 의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지킨다. 그 외에 이제 뭐 진정 수면, 각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소개 말씀하고 이건 마치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되짚어보고요. 정신이 없는 어떻게 보면 많은 변화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저희 자아를 찾고 흔들리지 않고 삶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 건강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슬라이드 한 50여 개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글자 슬라이드보다는 그림 슬라이드가 많아서 아주 그렇게 뭐 그냥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안동에 내려오니까 도청에도 가보고 청문회라는 것도 해보고 하니까 지금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아주 전국적뿐만 아니라 지방 이제 뭐 소멸이라든가 이런 걸로 큰 이슈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초고령 사회를 후년 2년 후면은 이제 진입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20% 넘으면요. 근데 실제로 이게 고령화 저출산은 결국은 만원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하시거나 이런 게 이제 원인이 돼서 고령화 저출산이 되는데, 실제로 저출산이 저희가 0.72로 이제 나와 있죠. 누구가 결혼해서 아이를 0.7명뿐이 안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숫자보다는 이 사회, 변하지 않는 어떤 사회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고령화 저출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인구 연령을 보시면 왼쪽이 이제 저희 나라의 모습으로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른쪽이 인도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인도의 인구가 14억 5천, 매년 2,500만 명씩 아이를 낳는다고 해요. 인도하고 중국을 합치면은 전 세계가 30몇 %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지금 뭐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숫자가 소멸하면은 사실 지구에서 이제 없어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잘 한번 보시면은 저희 나라의 구조가 참 한 2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게 저 얼마 전에 이제 김천의원에서 큰 경사가 있으셔서 저도 원장님께 이제 축하드리고 선장님 뭐다 중요한 분들 다 계신데요. 이게 사실은 큰 메시지를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어떤 변곡점, 어떤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청문회 때 갔더니 도의회 의원님들이 이 선생 뭐 고생이 되겠지만 그냥 김천의원의 원장님처럼만 하시오. 그러면 모든 게 다 될 겁니다. 그게 노의원의 의원님들이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김천의원 가서 봐라. 직원분들하고 여러 선생님들 만나봐서.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두 번째 이제 불러주셔서 말씀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하여튼 아기가 벌써 19명 조금 전에 투어를 했더니 그 사이에 또 많이 실적이 쌓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제로 이런 전환점을 만드는 게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시험관 아기 말씀 인공에 대한 부분이라 이게 영국에서 1978년도에 처음 성공을 한 걸로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2.64예요.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 시험관학이 성공한 게 1985년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의 산부인과 교수님이 이제 신문에 나게 좀 흐립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그 당시에 1985년에 1.66명이에요. 출생률이. 그런데 이분이 성공을 했는데 이분도 10년 전에는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된다. 시험관학위는 학문적인 데에서만 그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본인이 성공을 또 해서 이렇게 나신 겁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는 없다. 그 이미 전 여러 이 매체라든가 책이라든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잘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은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벌써 들어섰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동원이 되는 이제 또 5차 산업까지 이제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저희는 그냥 의료원, 병원에서 하루하루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 10년, 50년 사이에 많은 게 지금 변화가 있는 거죠. 또 기업 3대 1위 이걸 보시면은 되게 IT 기업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맥도날드라든가 이제 코카콜라 이런 게 좀 도요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기업도 찾아보니까 저희 나라 기업은 아직 그런 건 없고요. AI에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바둑, 퀴즈, 체스, 그 다음에 뭐 포카 이런 걸 개발을 해서 이제 사람의 능력을 다 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물 인터넷 그래서 버스나 전철 탈 때 카드를 대면은 그 카드 리더기가 읽어져서 그냥 하는 사물 간의 소통 이런 것도 이제 IoT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서 저희는 일상처럼 쓰고 있습니다. 웨어러블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닥터 왓슨이라고 해서 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제 인공 닥터죠. 이게 이제 진료하는 게 인천에
주주병원이었던가요? 거기 도입이 돼서 시범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아직 그냥 실험적으로 저희 나라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나라 평택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채굴을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대표적인데요. 이더리움이니 뭐 비트코인이 있지만 저희 나라도 저거 미국 같은데 이 전기료가 싸고 세금 안 내는 주에서 하고 있던 게 저건 저희 나라 신문에 얼마 전에 나왔던 거예요. 조선이고 저희 나라 평택에 공장 빈 건물 가보면 컴퓨터 돌리고 있다는 거죠. 이 채굴을 하려고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문제를 풀면은 코인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6만 몇천 불에서 6,700만 원 돈으로 치면 6,700만 원, 뭐 7천만 원, 1억 원에 가까워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책을 읽어보고 알게 된 건 2017년에 처음 저는 접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비트코인 하나가 우리 돈으로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몇 개 사볼까.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여쭤보니까 다 대부분 제주에 있는 사람들은 뭐 범생이들이라 그런지 다 말려요. 그래서 몇 번 알아보다가 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실은 그거 샀으면 지금 상당히 이제 올라갔겠죠. 비트코인이 오리진이 미국에 있던 어떤 일본 사람인가요?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컴퓨터에다가 내가 컴퓨터에 금화를 하나 올려줄 테니 피자를 하나 배달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더니 피자 가게에서 배달이 온 거예요. 20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20불로 시작했던 게 한 20년 지나니까 지금 6만 불 됐답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일상에서 환자들 뭐 이렇게 보면서 하루하루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 바깥에서는 인공적인 여러 가지가 컴퓨터의 발달에 의해서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화면은 굉장히 익숙하시죠. 저쪽 끝에 있는 걸 이제 회사에서 저희한테 뭐 서비스로 무료로도 샘플로도 주고 하는 그런 안마 의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감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로봇으로 옆에 와서 안마를 해주는 이 시대가 지금 요것도 지금은 하고 있지만 벌써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공 AI, 인공 로봇은 과거에는 뭐 전쟁, 무거운 물건을 들고 무슨 노동을 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인간의 감정과 대화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옆에 와서 있기 때문에 실은 의료에 이용이 가능한 걸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독거노인도 있고 요양시설에서도 이제 뭐 사람 대신에 AI가 이런 식으로 AI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AI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옆에 와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냥 AI에 제공하는 서비스, AI에 따라가는, AI가 프로듀스하는 어떤 지식을 이용하고 이렇게만 할 수 있느냐 하는 포인트에서 이제 레이시라고 하는 어떤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디지털을 차단해라. 디지털을 계속 보면 나중에 디지털의 노예가 되지만 디지털을 보지 않고 대화하고 창의력은 대화하고 사람하고 만나고 서로 소통을 할 때 생긴다.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창의력이 안 생기니까 가급적이면 디지털을 차단해라. 철학을 해라. 이건 뭐냐면은 토론 중심의 내면의 생각을 갖고 책을 봐라. 이런 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이런 얘기는 공감, 창의성. 지금 챗 GPT 같은 AI사에서 나온 그런 생성형 AI는
논문을 만들어 달라, 질문에 대한 답을 해달라 하면은 나오는데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창의성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이제 졸리시니까 이제 일단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문제를 드립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배트와 공을 합쳐서 1달러 10센트. 배트는 공보다 1달러 비싸다. 그럼 공의 가격은 얼마죠? 몇 센트? 5센트. 또 예, 감사합니다. 아주 현명하신데 이거 행동경제학 미국의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 데니얼이라는 어떤 교수가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비리그의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한 유명한 질문입니다. 근데 반 이상이 틀렸다고 해요. 반 정도는 맞췄는데 이것도 직감으로 보면은 대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1달러 10센트고 이게 1달러 비싸니까 10센트겠지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도 직감으로 하면 하지만 5센트입니다. 1달러 5센트가 배트고 공은 5센트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색이 X, Y, 2차 방정식을 해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이런 답이 이제 직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직감으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게 항상 옳지 않다. 그런 걸로 이제 경제학을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항상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판단을 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구석에 있던 이런 심리적인 요소를 경제학에 끌어들인 사람이 요 카너만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작가였는데 제가 중간에 여기 하나 썼습니다. 10만 원을 길에서 가다 주웠어요. 또 어느 날 주머니에서 제가 실제로 돈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10만 원을 이렇게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더 10만 원을 길어서 줄었을 때 기쁨, 즐거움, 10만 원을 내가 로스, 잃어버렸을 때 아쉬움, 아픔, 어떤 게 더 클 것 같습니까?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10만 원을 잃은 게 10만 원을 버는 것보다 2배 더 마음이 더 아프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가격이지만. 그래서 실은 도박을 할 때 이 포커를 하거나 왜 정선이나 이런 데 가서 도박을 할 때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돈을 딴 사람은 금방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돈을 잃은 사람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아쉬워서 계속 돈을 잃으면서도 계속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합리적일까요? 절대 합리적이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심리가 들어가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안동 이제 이 AI에 대한 부분은 제 전공이 아니라 조금 이제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잠깐 말씀드렸고요. 저희 안동의원 아까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저도 잠깐 안동의원 말씀을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안동의원은 건물이 사실 아까 여기 투어를 해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아주 컴팩트한 것 같은데 안동의원도 뭐 어떻게 보면 건물이 좀 비슷하기는 하는데 옆으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조금 이제 여유가 조금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는 정원이 295명이고요. 의사분은 29분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조금 그 진료과라든가 다양성이 조금 덜합니다. 그리고 안동권이라는 곳이 여기 보면은 안동시를 포함해서 의성, 청송, 영양,
그렇게 돼 있는데 노인분들이 33.6%로 돼 있으셔서 전국 지역에서 아주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으십니다. 소아청소년도 학생들이 좀 적은 편이고요. 이제 자꾸 이제 저출생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의료 환경에서 이제 가임 여성 등이 몇 %나 되느냐 이런 데이터들을 자꾸 보여드리고 그런데 사실은 출생은 여성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또 남성 여성이 같이 또 뜻이 맞아야 되고 꼭 출생이 목표가 아니라 남성이나 여성이나 누구나 자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해 가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가 조금 고려를 좀 해서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동 지역은 사실 안동 의료원 옆에 10분 거리에 700배짜리 성서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분, 20분 가면은 1000베드가 넘는 헬기가 이렇게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안동 병원이 두 개가 큰 병원이 있습니다. 안동병원은 의료진이 110명 이상 있고요. 전공의들이 나와 있고 성서병원도 의료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안동 지역이 여러 가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응급 의료라든가 이런 서비스에 접근이 많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안동 의료원 자체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큰 공룡 사이에 껴가지고 여기서 뭐를 찾아내야 여기서 과연 생존이 가능할까 그런 틈새를 지금 찾고 의논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근 3년 동안 했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은 사실 저는 여기 김천 의료원 굉장히 부러운 게 아까 병실 쑥 가보니까 환자분들이 병실에 가득 차 계시고 엘리베이터가 그냥 10,000원인 것처럼 바쁘시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병상 가동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40% 정도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이 회복이 아직 덜 되고 있고요. 이제 의료 적자 부분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작년에는 50억 이제 적자에서 코로나 보상금 모아놨던 부분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러면서 최근에 그 의사 집단 행동이라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게 같이 막 진행이 되니까 사실 불안하기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경기의료원 2000병원 가봤더니 좋은 것 같은데 인터넷에 유튜브에 뉴스에 계속 이런 게 나는 거예요. 월급 못 준다. 비상경영을 해야 된다. 그럼 저희 의료원도 그래서 이제 임단협 때문에 제가 이제 자주 이제 노조 간부님들하고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바꿔봐야 되겠다. 뭔가 틈새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한번 좀 써보고 싶습니다. 현실의 자각력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기의 믿음, 자기의 마음가짐 이런 거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의료의 특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바뀐 건 아니고요. 의료는 신뢰 속성이 훨씬 강합니다. 탐색하고 경험 속성이 강한 재화 중에 서비스업이죠. 의료는 처음에는 어디가 유명한지 물어보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시던 분이 계속 오시는 이유는 이 신뢰 속성이 훨씬 강한 신뢰 구축이 아주 중요한 서비스의 그 재화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는 탐색해서 사지만 자동차 수리는 믿는데 계속 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루이비통 무슨 샤넬 백을 사면 경험하셔가지고 또 고르시는 이렇게 재화마다 특성이 있는데 의료는 이건 아주 강한 신뢰 속성에 들어갑니다. 최근에
당뇨병이 아주 드문 것 같지만 5분 중에 1명은 다 당뇨에 그게 생겼다고 다 바뀌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강에 대한 저희들의 프레임은 지금 이제 의료원은 급성기 병상을 주로 유지하고 계신데 안동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안동의료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10년 전에는 흑자였고 운영이 잘 됐다고 해요. 환자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코로나 영향인지 뭔지 환자분이 별로 안 오세요. 일단 갈 길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 사이에 주위에 요양병원이 또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기는 조금 경증인데 댁에 가시기 곤란한 부분이 과거에는 어큐트 케어 세팅에 있다가 이제 크로닉 케어 이제 요양병원 쪽에 많이 가시니까 저희 의료원의 이 정체성을 이렇게 디파인을 정의를 해보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한 시술 하나하나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다가 DRG도 생겼고 이러면서 우리 많이 바뀌고 있고요. 꼭 병원에 오면 고쳐야 된다. 수술해서 뭐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개념부터 이제는 꼭 고치지 못해도 관리가 좀 잘 돼야 된다. 복지 개념까지 이런 식으로 그 건강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4주기 인증 받으신 점 아까 사진도 찍었는데 축하드리고요. 저희도 올해 이제 4월 19일 날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인증을 하면서 보니까 확실히 바뀌었어요. 이제 의사들의 그 결정이 자기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에비던스에서 증거에 의해서 하셔야 되고 환자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감염 안전, 질관리, 환자의 어찌됐든 의료원에 와서 부작용 없이 합병증 없이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편중이 돼서 환자들이 정보를 안 가지고 있지만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도 다 공개가 되고요. 또 병원으로 봐서는 이제 손실도 줄여야 되고 하여튼 경제적으로 봐서는 예산이라든가 어떤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맞춰나갈 수뿐이 없다는 게 저는 동의합니다. 의료원도 적자가 나도 착한 적자다. 이제 강조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공공사업을 하니까 착한 적자다. 하지만 모든 게 착한 적자는 아닐 수 있겠다. 착한 적자도 있지만 그 외에 조금 방만한 부분은 제가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되겠다. 아까 이제 처음에 사진에서 15년 만에 이제 출생을 하셨다고 여기서 이제 아이를 낳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와해성 혁신이라는 그런 비즈니스에서 쓰는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배운 건데요. 그냥 가만두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개선이 되는데 그 의료 병원으로 치면요 환자가 자기 이 진료에 적극 인벌브하거나 간호사분들이 최근에 간호사법 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의료에 참여하시겠다. 아주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잘 받고 능력이 있으면 해야죠. 지방의료 소멸, 지방의사 구하기 어렵고 안동의료는 과장님들 모시기 진짜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뭐 아는 분들한테 전화해도 맨 끝에 글쎄 안동은 좀 멀지 않냐. KTX로 참 그게 박혀 있어요. 생각이.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가족이든 우리가 의료 전달 체계가 바뀌든 어떤 부분이 하나 바뀌면은 그 외의 부분도 따라 바뀐다. 이런 게 이제 와해성 혁신. 혁신 계획안이라는 걸 얼마 전에 국집에서 발표하라고 그래서 예산 관계 때문에 이제 여기 원장님도 발표하시고 저도 발표했는데 참 이게 어떤 그런 걸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ICU라는 게 오늘 투어 중에서 제가 여러 군데를 봤는데 실제로 ICU 병원을 딱 가보면은
저희처럼 급성기 병상의 환자들을 주로 받던 사람들은 공동 작업이 일어나는 곳이 중환자실, 응급실, 수서실 세 군데를 가보면 그 병원을 금방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ICU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ICU 하면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인데 요즘 CU라는 그런 것처럼 ICU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ICU에서보다 거기 안에서 소프트웨어도 많이 바뀌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갔던 대학들, 병원들의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우리는 뭐 법으로 해서 CCTV를 넣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이미 그런 걸 다 넣고 있고요. CT 수술실이 갖춰져 있어서 뭐 뇌수술한다거나 무슨 수술할 때 수술실에서 그냥 다 처리하는 것들이 많이, 이건 일본의 한 대학 순위로 보면은 전국에서 한 신주대학교라면 한 20이 30이 정도 되는 병원입니다. 왼쪽은 동경대 병원이고 오른쪽은 이제 순천병원이다. 통증도 과거에는 환자가 관여를 안 했죠. 하지만 이제 자가통증에서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나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근위 환자는 진통작용과 진정작용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본 게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움직이거나 인공호흡기를 걸 때 자꾸 파이팅을 하거나 이러면 환자 좀 재워. 그러면 재워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근육이완제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주 오리엔테이션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육이완제는 고통입니다. 완전. 이거는 아마 여기 의료는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저희 안동 의료는 중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인공호흡기를 자주 못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의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위닝, 미국도 의사가 한국만치 의사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너무 세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간호사분이 위닝합니다. 인공호흡기 위닝을 하세요. 연락하고 전화하고 프로토콜에서 하세요. 그 다음에 호흡치료사들이 위닝을 합니다. 저희 나라도 지금 의료사 집단 파업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패키지를 내놓고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몇 개 보면은 외국에서 하고 있던 거를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그 교육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틀렸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의사 없는데 우선 환자를 바로 옆에서 봐주실 수 있는 간호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런 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면 환자 입장으로 봐서는 그거는 되게 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과거에 어떤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거의 다 말씀 이제 거의 다 합니다. 조금만 조금 참아주시면 금방 끝내겠습니다. 과거에는 의료진이 알아서 해달라고 그랬어요. 불건주의라고 해요. 저희는 모르니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퍼터널리즘 그래가지고 불건주의적인 의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거 했다가는 전부 소송당하고 그래요. 다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그 결정에 환자가 참여하게 하고 이런 게 저는 저희 의사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응급실이라든가 병실 수술하는 외과 선생님들이 야 이거 소송이 너무 많아서 저희 수술하기 겁납니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저는 수술실에서 마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알죠. 사실 병원에서
환자를 고치는 분은 외과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과 선생님들은 계속 관리해 주시는 분이죠. 혈압이 안 고쳐지죠? 평생 혈압약을 드시니까 그 관리해 드리는 거고, 예, 종양을 띄었다. 그럼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과거처럼 보호자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의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효과는 10%뿐이 안 되는데 뭘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의료진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선택에 대해서 책임도 있고.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세상이 많이 어떤 일로 해서 다 바뀌었다는 얘기를 첨언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희 나라 추산률도 적고 산부인과 선생님들 너무나도 밤에 밤새고 힘든데 분만하기 어렵고, 여기 아까 가보니까 분만실에 과장님 2분 이렇게 사진이 있으시던데, 저희가 병원 근무해 보면 산부인과 선생님들 보통 고생이 아니시죠. 그래서 대기하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체크하셔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도 똑같습니다. 2006년에 전지태반으로 C색을 이제 의료원에 같은 그런 데 와서 하겠다고 하는 환자가 있어요. 동경에서 2시간 올라가는 도치키켄이라는 곳에 오노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산부인과 선생님이 여기 전지태반이라 위험하니 대학병원 가서 하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사니 난 여기서 하겠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다 말씀하고 이제 그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전지태반이라 태반을 분리하는 순간 출혈이 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수혈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까스로 자궁 적출술을 하고 병실로 옮겼는데 옮기기 전인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게 2006년도 일본의 오노병원 의사 체포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일본에서 지방에서 출산율이 뚝 떨어졌어요.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분만은 우리 안 한다. 그러고 나서 이게 무죄로 판결되고 나서 일본 전체 시스템이 다시 한번 리뷰가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가 변화하고 그렇습니다. 프로포폴 저희가 내시경 할 때 많이 쓰는데 수술할 때 많이 씁니다. 이게 과거에는 그냥 병원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외부로 유출이 되고 아주 큰 뭐라고 하나요? 연예인들한테 막 통용이 되고 큰 사회 문제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리고 유명한 미국의 테리 샤버라는 그 유명한 또 과거의 사건. 27세란 여자가 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심장마비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뇌가 망가지고 이제 식물인간이 됐는데 1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경부투여 L튜브를 제거하고 나서 13일 만에 사망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15년 동안 그 사이에 많은 그 법정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처음에는 의사를 상대로 해서 고소하고 서로 5년이 지나서 보상금을 받으니까 또 가족들끼리 서로 친정 부모님하고 사위하고 또 고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관여를 하고 바티칸 교황이 여기에 메시지를 주고 한 게 이게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 진행됐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락사라든가 편안한 죽음에 대한 문제가 외국에서 이미 다 한번 리뷰가 됐었어요. 저희 나라는 요거는 세브란스 병원의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폐 수술을 하다가 출혈로 해서 결국은 소생이 안 되고 의식을 없어진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던 분인데 환자분들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되겠다. 제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진은 과거에 1998년도에 서울의 보라매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제거하고 집으로
의사의 권유에 반하는 퇴원을 했다가 의사가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우리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돌아보면 신경외과 의사가 2년인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권하는 그거에 반해서 퇴원을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할머니, 이 환자분도 샌프란시스 병원에서 결국 인공호흡기 제거 못한다. 그랬었는데 결국 이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허락을 했죠. 법원에서.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나서 바로 돌아가실 줄 알았더니 6개월 더 사셨어요. 이 환자분은.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뗐다고 저희가 또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그렇게 금방 일어나는 것도 아니구나 했던 게 이게 이제 2008년에 저희 나라에서 신문에 아주 자주 나왔던 것입니다. 하여튼 뭐 너무나도 많이 바뀌고 뭐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실은 여행도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과거에 반려견들 반려묘 이렇게 해서 따로 놨는데 이제는 비행기값 아주 비싸게 해서 이런 비행기가 지금 다니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반려견, 반려묘의 인구가 이제 상당히 많으신 거예요. 뭐 이제 참고로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삼색 고양이는 전부 암컷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양이의 색깔은 XX 성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흰 바탕에 브라운하고 오렌지하고 예를 들면 블랙이 있으면 삼색이죠. 그거는 이제 암컷이고 그 외에 색깔이 2개 있는 고양이들은 암컷일 수도 있고 수컷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의학을 좀 하면서 좀 시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하도 바뀌고 험악해지고 믿을 게 사람도 못 믿겠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이런 얘기도 해요. 지하철 사고도 있고 묻지마 이런 사고도 있고 그래서 동물한테 기댔는데 실제로는 과거부터 쭈노시스를 해가지고 인수공통 감염증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나라 6.25 때 유행성 출혈열 때문에 할 수 없이 휴전을 할 수뿐이 없었다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죠. 미국 병사들한테 알 수 없는 열병이 생기고 혈뇨가 나오고 그러니까 전쟁을 더 계속할 수 없다. 그래서 한탄강주의에서 발견한 바이러스, 한탄바이러스. 이게 저희 나라에서 유명하죠. 이 인수공통, 사람과 동물을 왔다 갔다. 근데 최근 나오는 그런 무슨 신종플루고 뭐 코로나고 뭐고 간에 전부 이게 인수공통병이야. 새한테 있던 게 돼지한테 와요. 돼지에 있던 게 사람한테 와요. 사람한테 있던 게 다시 돼지로 가서 변종을 일으켜서 다시 사람한테 오고. 그래서 코로나도 사실은 별난 것 같지만 인수공통 전염병의 하나죠. 닭싸움 많이 합니다. 저 동남아 여행 가시면은 닭싸움 많이. 닭싸움 왜 위험하냐? 닭은 코에 숨쉬는 기도에 분비물이 있으면 힘을 못 쓰고 죽어요. 조류는 한번 조류 독감이 걸면은 그 키우던 양계장의 모든 조류들이 다 죽습니다.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닭싸움에 나갈 때 닭 주인은 반드시 하는 게 닭의 코에 뽀뽀를 합니다. 뽀뽀를 하면서 닭의 분비물을 빨아들여요. 빨아요. 숨이 막히면은 닭이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이 주인이 이렇게 뿌려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닭한테 뽀뽀하면서 분비물을 빼줍니다. 그래가지고 요 에비안 무슨 뭐 플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유행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사실은 문제는 요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사람에 가서 기생하나 뭐 돼지에서 기생하나 바이러스 입장에서 저희도 한 숙주일 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많이 옛날 생각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신종플루,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H1N1, 그 헤마글루틴이나고 유라미다제, H1N1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바뀌면서 동물에 있던 게 저희한테 옵니다. 동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하는 게 이제 저희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정신없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도 그래요.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자아상심. 왜요? 너무나도 전쟁도 하고 있어요.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고 저 하마스하고 하고 있지만 또 옆에는 유럽으로 여행도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포탄이 날려다니는 거 이런 시대라 의료원이 바쁘기도 하지만 비행기는 가급적이면 안 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시대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AI에 있어서 내 일자리를 곧 잃게 되지 않을까 여러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배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죠. 하지만 배의 근본 목적은 아니거든요. 배는 뭔가 나가야 합니다. 영화를 보시면 과거의 영화지만 빠삐용이라든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든가 양조위가 주연했던 새끼라든가 이런 영화, 그 다음에 페르긴트, 헬리 깁센이 만들었던 페르긴트라는 연극, 나비부인, 진달래 이런 거 보면 전부 사람들이 방탕하게 놀다가 다 재산 다 탕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지? 우리 돌아가는 게 이제 어머니한테 돌아가는 삶은 어머니한테서 나왔다는 거죠. 어머니 생각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지만 100일 잔치를 하시나 모르겠어요. 착상을 해서 38주 있다가 태어나서 100일이 지나면 아이가 1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100일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영아 사망률이라는 게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스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음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외과 원장님이 계시면 4살까지, 3살까지 우리 몸의 신경계통에서 뉴런, 신경절은 다 형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 말이 맞다고 되어 있어요. 3살, 4살부터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신경이 서로 연결이 돼서. 매일 아침 인사를 합니다. 안녕. 편안한 안자, 편안한 영자. 편안하고 무탈한가를 아침에 물어봅니다. 이거 외국말로 하면 오하이오. 일본말로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하죠. 오하이오 실, 자오샹하오. 자오샹하오는 이제 중국말로 아침 인사요. 아침에 안녕하셔요. 자오샹. 저녁에 인사할 때 완샹하오.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런데 일본말에 이 한자를 쓰는 비슷한 문장으로 제가 처음 만듭니다. 일본말은 인사를 아이사츠라고. 아이사츠를 한자로 쓰면 밀칠내, 진룰을 찰로 씁니다. 인사라는 건 인사를 나누고부터 당신을 밀치겠다. 당신과 부닥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매일 아침 인사를 하고 근무하시는데 제일 어려운 게 저도 요새 안동의원에서 느끼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마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미 그 생택지배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대부라는 영화가 있어요. 1970년대 영화. 조폭 영화죠. 이탈리안 마피아. 여기 보면 마피아 영화인데요. 어디 여기에서 뭐라고 하면 네 친구 옆에 가까이 둬라. 하지만 적은 더 가까이 둬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럴 때 미워. 얘기 안 해. 멀리 두고 그러면 나중에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분들 조폭의 눈으로 봤을 때 가까이, 미운 사람 가까이 둬야 큰일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과거에는 별로 못 느꼈는데 최근에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싫은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당신한테 나쁜 얘기를 하면 성내지 마라, 싸우지 마라. 오로지
너를 들여다보고 그분의 얘기가 틀렸으면 무시하고 그분의 얘기가 맞으면 날 고쳐라. 그러면 싸울 이유가 없다. 싸우면 에너지가 너무 소비되고 감정이 쌓인대요. 그거 이제 저 얼마 전 그 초파일 때 제가 우연히 책 보다가 이걸 봐가지고 이거 좀 맞지 않나. 누구나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저희 나라는 나이가 들면서 뭐가 제일 걱정이냐. 저희 나라 보시면 시력, 기억, 주름이 제일 걱정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시력은 동양에는 시력을 최근에 안과 의사 선생님들 연봉이 높고 막 구하기 어려운 게 시력에 대한 걱정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비해서 그 사망 전에 항암요법을 받는 퍼센트가 3배나 많다고. 그리고 일본 분들 보면 80이 넘으면 최근에는 건강검진 받지 마세요 운동도 있어요. 저희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게 다르겠지만 그런 시간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문화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는 외국 OECD보다 CT, MR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 나라는 의료 구조 때문에 검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의료인들이 걱정하고 정부가 걱정하듯이 저희 나라도 앞으로 의료비가 얼마나 오를까 이런 부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은 어떨 때는 고치고 어떨 때는 환자를 편하게 해주고 어떨 때는 환자를 진짜로 아주 가족처럼 이렇게 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많이 이렇게 AI도 나오고 여러 변화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혼자 고민하는 분도 있고 갈 데가 없어서 길에서 주무시는 노숙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삶이 있죠. 저는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한 자리에 촛불을 켜고 마저 앉아봐라. 저는 촛불이 스스로를 태우고 어둠을 밝힙니다. 자기의 그 몸을 태워서 이바지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산소를 태워서 빛을 냅니다. 저희 사람은, 동물은 산소를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해서 사회에 이제 공헌할 수 있다. 촛불이 생명하고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부분은 왜 보여드리냐면 가장 아름다운 질주를 저희 간호부장님을 제가 외래팀장으로 모시고 왔는데 지난주에 저희 외래에서 아침 7시 10분에 출근하시다가 환자분이 이상한 걸 보고 응급실로 뛰어가십니다. 그 모습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막 뛰세요. 호흡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질주하는 건데 진짜 아름다운 질주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분은 아침에 와서 7시 10분에 노인네들이 아침에 일찍 오십니다. 8시 반부터. 근데 그 사모님이 할머니시죠. 길을 묻고 있는데 이제 호흡이 안 좋아지시는 거죠. 마침 저희 간호부장님이 출근하시다가 보고 안내를 하다가 보니까 호흡이 이상하시라고. 대단한 내공이시고 관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응급실 가자마자 CPR을 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소생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침에 일찍 나오고 그래서 응급실에서 가족분을
이제 만나고 그랬는데 가족분들은 또 입장이 조금 다르세요. 아드님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오셨는데 병원이 이렇게 안전하지 않냐,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또. 근데 사실은 저희가 뭐 칭찬을 받으려고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위로가 되드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보람을 느끼시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병원에서는 간호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의사들이 시전도 하고 바빠서 왔다 갔다 하는데 환자분 옆에서는 간호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외국 그런 거에 많아요. 간호사분들의 질문을 합니다. 간호사분들은 의료의사 그런 질문을 해요. 의사가 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세요. 간호사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밤새 환자 옆에서 얘기만 들어줘도 환자가 웃는다. 그런 보람은 뭐 어떻게 보면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목이 메네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원에 온 지 한 6개월 지났는데요. 역시 대화하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리 뭐 세상이 많이 변해도 뭐 교육도 필요하고 그게 싫던데 저희는 이 힘든 환자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여드려야 이렇게 돌봐드려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이랬지만 결국은 이런 여러 변화와 저희가 잘 모르는 외부의 변화 이런 거를 뭐 같이 경험하면서 살 수뿐이 없습니다. 또 내 직장에서 또 서로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부닥치면서 살 수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대화를 하고 또 너무 인공적인 거에 너무 기댈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 보람 그런 거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저희가 조금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은 대화를 해주시고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만든 것처럼 항상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그럼 이거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틀렸나 맞아? 내 생각 그 생각을 하고 이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면 제가 고치는 그런 걸로 이제 조금 버텨나갈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한번 안동의료원으로 전의료원의 또 원장님 그 외에 과장님 그 외에 간호사 선생님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학생들 많이 가르쳐 보고 해서 그 경험 사고를 느끼는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생각을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구성을 해야 되고 해서 그 시간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특히 오늘 보니까 그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걸 다 속속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그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안동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그 지난 6개월 동안 참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하셨구나. 이런 걸 제가 좀 피부로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장에 위치되는 거는 그 우리 일반 직원들하고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항상 그 병원에 대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그 이국현 원장님도 저와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경험을 하셨구나 하는 걸 제가 그 동료 의식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아마 그 제목을 AI하고 연관된 걸 하는 거는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그 세대에 발맞춰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거를 메시지로 주기 위해서 아마 제목을 정하신 게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이제 의사로서 환자를 보면서 또 이런 느낀 점 약간 그 철학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우리 오늘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마 사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본인들이 느끼는 게 아마 많이 있으셨으리라 그렇게 확신이 갑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시고 좋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김천 의료원을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장 귀하께서는 본 의료원에서 개최한 특별 강의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삶이라는 연재로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기에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의료원 화이팅! 화이팅! 김천의료원 화이팅!